자, 북이탈리아 또는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르네상스 사조의 대표 건축가를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안드레아 팔라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만든 빌라 로툰다가 있는데요. 자, 베네치아 영토였던 비첸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만든 이 로툰다라고 하는 건축 작품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복제와 모방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프랑스나 독일, 영국으로 넘어가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건축사조가 생겨났거든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할 때 이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로툰다 또는 다른 건축물이 가장 많이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 팔라디오 양식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그것을 팔라디오 양식이라고 불러요. 자, 팔라디오 양식은 뭐냐? 완벽한 균형, 페디먼트, 기둥, 이 들어있는 이것을 팔라디오 양식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본체가 있고 양쪽에 떨어져 있는 별체, 이것도 양쪽 균형이 잘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팔라디오가 건축 사서라는 책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유럽을 전해져서 이 팔라디오의 건축을 연구하는 책자가 발간되고 연구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팔라디오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축물의 복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라디오식은 바로 고전주의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고전주의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고전주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양식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게 바로 팔라디오식입니다. 여기 켄트와 벌링턴에 있는 홀크햄 홀인데요. 팔라디오의 신전, 또 양쪽의 집들, 좌우의 배치,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 벌링턴의 스튜던트 헐이 궁전인데, 이것도 보면 가운데 신전, 양쪽에 본체, 그리고 균형을 갖춘 건물. 이게 팔라디오식입니다. 완벽한 균형을 갖춘 건물이다 하는 거죠. 자, 독일 지역에도, 자, 독일이란 나라는 로마 제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로마 제국의 어떤 건축 양식을 충실하게 잘 따랐던 팔라디오 양식을 많이 가져오게 되죠.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자, 판테온하고는 좀 다르죠. 판테온의 겉모습을 가진 신전의 모습인데 뒤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게 바로 팔라디오즘이라고 하는 거죠.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크고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로 가거든요. 바로크의 그 화려했던 광풍이 프랑스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면서 팔라디오즘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니콜라스 레두스가 만든 로열 하우스입니다. 기둥 같은 경우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요것이 팔라디오가 만든 로툰다 형태를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콜라스 레두스의 로툰다입니다. 이것도 보면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브라만테가 만든 로툰다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로마 공화국을 본떠서 만든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이죠. 자, 미국은 로마 공화국 또는 로마 제국의 유산을 그대로 많이 가져오려고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도 고전주의를 많이 지키고 있는데 그 고전주의를 또 충실하게 따른 팔라디오즘을 여러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홀입니다. 이동은 가운데 페디먼트 일정한 균형을 갖춘 건물이고 윌리엄 토튼이 세운 처음 구성되었던 미 국회 의사당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움이 올라가 있죠? 그게 국회의사당인데 앞에 삼각형 페디먼트 기둥이 있고 좌우의 배치가 균형을 잘 갖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팔라디오즘이 적용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팔라디오 매니아였던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개인 저택에도 팔라디오가 만든 로툰다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전 모습을 하고 있죠. 또 버지니아 대학의 로툰다도 있죠. 그러니까 팔라디오가 만든 로툰다 같은 이런 건축물을 제퍼슨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많이 했고 또 이 사람이 미국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팔라디오는 서양 건축사상 가장 많은 복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베네치아의 비첸차 인물입니다. 원래는 파도바에서
출생을 했는데 비첸차로 16세 때 가가지고 거기서 석공 길드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반니 디페데무르 석공회사 소속으로 이제 석공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32세에 이르르면 마에스트로 안드레아 건축가는 호칭을 얻게 되고요. 고전주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비첸차 지역에 수많은 빌라, 팔라초, 교회 등을 지었고 베네치아에도 몇 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완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팔라디오 주무르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을 집대성한 이론가 했다. 자, 그래서 건축 사설을 집필을 했다.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자, 브루넬스키에게서는 현장 중심의 기술 정신을 공부했고, 알베르티에게서는 인문학적 소양에 의한 고전 건축을 해석했다. 자, 브루넬스키는 현장의 기술자 같은 건축가였고, 알베르티는 공부를 많이 한 인문학자 같은 건축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넬스한테는 현장 중심의 기술을 배우는 거고, 알베르티한테서는 인문학적 소양에 의한 고전 건축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티가 건축론이라는 책을 남기거든요. 그 건축론을 기반으로 건축 사설을 집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로마에 가서 브라만테하고 미켈란젤로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통 고전주의를 또 배우게 되고 또 로마의 고전 유적에서 고전주의를 배우게 되고 베르나에서 활약했던 산 미켈레한테서는 북부 지방의 전통을 흡수하게 되고 세를리오한테서는 고전주의의 이론적 해석과 실용 응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알베르티, 브라만테,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하는 전인상, 학문과 실용을 모두 갖춘 이런 건축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남긴 것들을 몇 개 보도록 하죠. 자, 비첸차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팔라디오의 첫 작품 중에 하나는 빌라 고딘. 아무래도 뭔가 좀 깔끔하지 않죠? 팔라디오답지 않은, 그러니까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겠죠? 자, 빌라 피오벤느 하나하나 팔라디오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신전, 페디먼트를 하나 넣음으로써 확실하게, 아, 이게 팔라디오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하죠? 자, 필라 피사니, 이건 다른 사람들의 거를 가져다가 한 느낌이 들죠? 1층 같은 경우에는 개선아치 3개, 1층의 모습 보면, 아, 다른 사람 모방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빌라 모카포 딜리스트, 기둥이 4개 있는 신전의 모습, 그리고 좌우 배치 건물들이 있고요. 빌라 바르바로, 신전의 모습이 있고, 좌우에 신전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신전의 모습을 원래 교회 같은데 많이 적용을 했는데, 팔라디오는 비첸차의 귀족들을 위한 빌라에도 이것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빌라는 교회에 지은 집이라고 했죠. 팔라초는 시내에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팔라초 TN입니다. 자, 1층과 2층 보면, 어디서 많이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보이죠. 앞에 있었던 선배들의 것들을 가져왔죠. 자, 브라만테가 했던 벽기둥 형태, 사각형 기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온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카피타니아토 로치아가 있습니다. 비첸차에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건 알베르티의 거대 기둥을 가져왔죠. 알베르티는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 기둥을 세우거든요. 여기 귀족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둥이 크게 보이면 뭔가 권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아치 형태를 1층에 넣으면서도 1층과 2층을 아우르는 거대 기둥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거고요. 자, 팔라초 치리에카티라고 하는 팔라초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죠. 자, 1층, 2층이 도리스식 형태를 유지하면서 1층은 로찌아 형태로 가지고 가고 또 2층은 사무실, 닫힌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팔라디오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는 이 비첸차의 시내에 있는 팔라디오 바실리카입니다. 이 바실리카는 원래 중세 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시민회관이에요. 이 시민회관을 개축을 하게 되는데 이 내부는 원래 거고 이 겉면을 개축을 하는 겁니다. 이 겉면을 이제 고전주의 형태로 만들게 되죠. 보면 도리스식 오더를 하고 있고 베토프 트리올피가 잘 만들어진 고전주의를 충실하게 따른 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팔라디오 바실리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단, 내부에 계단이 있고, 속이 비어있는 듯한 겉면만 팔라디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팔라디오 바실리카는 피첸차에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최초의 공공 건물이었다. 그래서 로마 고전주의를 정확하게 구사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첸차도 베네치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수도는 베네치아 본섬이죠. 그 베네치아 본섬에 또 몇 개의 교회를 짓게 되는데, 자, 원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파사드를 했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자, 일 레덴트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전형적인 팔라디오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디먼트가 요 박공이 두 개가 있죠. 여기 큰 박공이 세 개가 있네요. 박공이 이렇게 크게 있죠. 여기 큰 박공이 있고 여기 박공이 있고 작은 박공이 있죠. 박공이 세 개가 있고 기둥이 네 개가 서 있죠. 바깥은 사각형 벽기둥, 안쪽은 원형 벽기둥, 그리고 안에 페디먼트 안은 또 작은 기둥, 전형적인 르네상스 형태를 갖고 있다. 자, 일 레덴토레 교회 내부를 보시면 뭔가 깔끔하죠. 내부 장식이 별로 없고 뭐 회화 작품도 없고 깔끔하다. 자,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이긴 하지만 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장물이 적고 소박합니다. 성화 같은 것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아무래도 알프스 이북의 독일 쪽하고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 신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이렇게 내부 치장물이 별로 없는 이렇게 소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팔라디오가 이렇게 비첸차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잔 조르조 트리시노였습니다.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었죠. 메디치 가문이 후원함으로써 수많은 예술작품, 건축작품이 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자, 팔라디오가 비첸차에 그렇게 많은 빌라와 팔라초와 이런 공공건물들을 할 수 있게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트리시노인데, 이 사람은 비첸차의 귀족이었다는 거죠. 건축에 아주 관심 많은 인본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팔라디오를 후원해가지고 뭔가 비첸차를 새롭게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 공화국의 일원이긴 해도 트리시노는 비첸차라고 하는 도시에 영향력이 있는 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비첸차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팔라디오라고 하는 초보 건축가를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인문학 공부를 시키고 고전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를 해야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읽을 수 있고 또 알베르티의 건축론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시키고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여행해서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 피렌체나 베로나나 여러 지역을 가서 기존 선배들의 건축물을 많이 봤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로 육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리시노가 없었다면 팔라디오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가한테 중요한 건 바로 건축주라는 거죠. 건축가 홀로 건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술도 그렇지만 건축에 있어서도 건축가의 존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우디한테 구엘이 있었죠. 브루넬리 스케아스는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팔라디오한테는 트리시노가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건축주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트리시노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게 되고 또 트리시노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니까 그 비첸차에 있는 다른 귀족들도 팔라디오한테 건축 의뢰를 하게 돼서 많은 건축물이 남게 됐다는 거죠. 자, 팔라디오의 대표 작품 바로 로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툰다의 이름은 빌라 카츠라입니다. 로툰다의 내부를 보시면 장식물들이 많고요. 빌라 로툰다는 이 핀전 파사드가 사방에 있어요. 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장의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좌우의 균형을 지키는, 유지하는, 이게 중시했던 거죠. 여기 템피에토 바르바로 있습니다. 자, 마세르에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신전의 모습을 갖고 있고 뒤에 돔이 있는, 자, 로마 판테온하고 비슷하죠? 로마 판테온을 많이 닮은 듯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팔라디오의 대표 작품입니다. 산 조르지오 마주레 성당의 파사드입니다. 산 조르지오 마주레 성당은요,
산마르코 광장에서 저기 바다 건너에 보이는 거의 물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당이에요. 여기 성당인 이 성당의 요 파사드만 팔라디오의 설계입니다. 156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팔라디오가 사후에 제자 스카모치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파사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페디먼트가 두 개가 있죠. 여기 큰 페디먼트가 밑에 있고 위에 페디먼트가 있죠. 그리고 1층, 2층을 넘어가는 거대 기둥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팔라디오가 주로 사용했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례와 균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삼각형이 두 개, 기둥도 네 개, 그리고 좌우 배치를 잘하는, 또 실내를 보면 군더더기 없는 신교 영향을 받은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